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 정상에게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며 1000km를 날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쪽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쏟아진 집중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울릉도에 군 병력과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울릉도 지역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최선의 지원을 다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 정상에게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드에 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설명한 우리의 구체적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중 3국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경제포럼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해소를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러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큰 안보 위협인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푸틴 대통령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요한 국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평양의 자칭 핵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오후 12시 14분경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며 비행거리는 1000km 내외로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해상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항행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으며 현재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로 G20 정상회의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 울릉도에 사흘 동안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물폭탄을 맞은 울릉도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2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쉬지 않고 몰아닥치는 강풍으로 도로가 유실되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쏟아지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4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울릉도의 모습입니다. 울릉도는 이번 비로 1명이 다쳤고 주택 35동과 차량 15대가 침수됐으며 도로 44곳이 유실됐습니다. 울릉도 공무원과 마을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 해군 해병대가 즉시 복구 장비와 인력 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울릉군 주둔부대인 118 조기경보전대 장병 60여 명과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00여 명, 덤프트럭 1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군은 주민들의 생활여건 보장을 최우선 임무로 지정해 가옥과 하천 배수로, 초등학교 일대의 산사태 피해 복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이 한미건설기술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 사업 막바지에 열린 체험 사례 중심의 정보 교류 자리였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이 창설된 지 올해로 10주년. 그동안 평택 미군기지 건설은 90% 정도 마무리됐고 지난 5월부터 미 8군 사령부와 미 2사단 선발대가 이동을 시작하는 등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택 미군기지 건설 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돼 온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 업체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미 국방성 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년간 560여 개의 우리 건설업체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체득한 각종 기술 자료를 공유하는 자리. 우리와 미 국방성 시설 기준의 다른 점을 알리고 이를 극복한 현장의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기 온도가 30도씨 이상이면 대미콘 출하 이후 45분 이내에 현장에 타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 현장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업체는 아예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9톤가량의 완성된 판을 만들고 현장에서는 이 판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외벽과 내벽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국내 건설업체들은 미 시설 기준에 맞도록 공법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 미 시설 기준에 맞는 제품을 국내 업체가 새로 만들어 미국 자재를 사용하는 대신 국산 자재를 76.6%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 시스템도 현장에 맞춰 새로 짰습니다. 지금 벨트가 풀바디 안에 있으니까 전체 근해식 안전벨트를 쓰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선체식 벨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재해율은 국내 건설 현장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평택 미군기지는 57개 건물 중 15개가 완공됐고 나머지는 준공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단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건설기술 발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육해공 각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소연입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일 제5회 고교생 모의군사재판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준법 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학생들이 역할에 맞는 옷을 갖춰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학생이 증인을 신문하는 모습은 실제 재판을 방불케 합니다. 모의 군사 재판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에게 군사법 절차를 경험해 보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안보나 또 우리 국가의 미래 또 바람직한 애국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을 보양시켜주기 위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전국 16개 학교 19개 팀 가운데 1차 대본 심사를 거쳐 선발된 6개 팀만이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재판에 필요한 대본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작하는 거라서 실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절차인지 자세히 알게 됐어요. 심사위원은 고려대 김일수 교수와 서울대 이상원 교수,
이호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심사는 현실성과 객관적 증거,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경연대회 결과 포항제철고등학교가 1위를 차지해 국방부 장관상과 최우수 교사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청소년들의 준법 정신과 애국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13척의 함선으로 외선 133척을 물리쳐 기적적인 승리를 이끈 전투,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인데요. 이를 기리는 2016 명량대첩 축제가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배 13척으로 10배가 넘는 규모의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400여 년 전 당시의 모습이 전남 해남군 울돌목 해상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물살이 빨라 소용돌이가 있는 울돌목은 실제 이순신 장군이 외선을 물리친 역사의 현장. 왜군들이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동안 우리 수군은 함포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해군 3함대 장병 100여 명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함께 펼친 생생한 전투 재현에 관람석에선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명량대첩 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라남도와 해남, 진도군이 매년 개최하는 지역 최대 규모 축제입니다. 이에 해군은 함정 해상 퍼레이드와 군악 의장대 공연, 홍보 부스 운영 등 이번 축제를 적극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상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해군 3함대가 마련한 홍보 부스에서는 해군 해병대 안보사진 전시와 기념품 전달 등 관광객들이 해군과 해병대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군은 앞으로도 명량대첩 축제를 적극 지원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순신 장군의 뜻을 계승해 조국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5일 진해군항에서 장병과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107일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63회째를 맞는 해군 순항훈련은 해군 사관학교 71기 사관생도 130여 명 등 장병 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과 천지함 등 함정 2척으로 구성된 순항훈련 전단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12개국 13개 항을 방문하며 약 35,300km를 항해할 예정입니다. 올해 순항훈련에서 해사 71기 생도들은 현장 체험 위주 교육훈련을 통해 초급 장교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아울러 순항훈련 전단은 순방 기간 중 6.25 참전국 보훈행사 등 다양한 교류 협력과 군사외교도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육군 31사단이 지난 2일 검정고시에 합격한 28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명예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명예 졸업식은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겐 성취감과 자부심을, 다른 검정고시 준비 장병들에겐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장병들이 전역 후 꿈을 실현할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검정고시를 적극 권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독서 카페를 설치하고 교육 경험이 있는 장병들을 학습 도우미로 선정해 1:1 맞춤 교육을 하는 등 학습 여건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값진 결과물을 가지고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검정고시에 응시하도록 독려하고 희망 장병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군 26사단과 필룩스 조명박물관이 3일 양주 시민과 국군 장병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군 장병의 사기 진작과 양주 시민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군 장병과 양주시, 민간단체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 26사단 정윤호 상병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빠른 박자의 힙합 음악에 맞춘 비보잉을 선보인 퓨전 MC팀의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사단 군악대의 성악과 색소폰 연주, 실험적인 창작 무용을 선보인 가림다 현대무용단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즐거운 공연을 할 수 있어서 군악대원으로서 엄청 보람차고 뿌듯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필룩스 조명박물관에서 개최된 이번 음악회에는 사단 장병과 양주시 주민, 해외 관람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자주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6 K9 자주포 전력 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수출을 촉진시킬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방산인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전력 발전과 수출 증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 민과 군, 산업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류재봉 박사는 미래 자주포 체계 기술의 발전과 과제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자주포 성능과 기술은 원격 자동화돼가는 추세입니다. 사격 명령 접수부터 재원 계산, 구동 제어, 사격 등 모든 절차가 무인 자동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신속한 냉각 성능을 갖춘 포신도 개발 중입니다. 포열 온도를 실시간으로 낮추면서 유사시 포탄을 지속적으로 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롬 도금을 통한 포열 마모를 감소시키는 기술도 선진 방산업체에서 현재 연구 개발 중입니다. 다만 자동화 전자 분야 연구 개발의 부진으로 기술 공백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자주포들이 지금 계속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성능에서 밀리게 됩니다. 모든 사총장들이 전자 쪽으로 더 진화된 기술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발표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적으로 1, 2위를 달리는 최고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험지 기동과 우수한 방호력, 강력한 화력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핀란드와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에서 성능 시험 평가를 통해 세계 최고 장비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별 맞춤형 활동을 강화해 수출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K9의 그 탄탄한 기동 성능과 화력 성능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그 고객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기능과 성능을 추가를 해서 즉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장비를 공급을 하면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 전문가들은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변화와 혁신만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증대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데요. 북한은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결국 더 강한 제재를 재촉할 뿐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